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금일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정확히는 목요일 영상이었죠. 목요일 영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에 낚시가 진짜 심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낚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3%까지 고가를 올렸다가 마이너스 4%까지 뺐습니다. 즉, 약 7%가량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어요. 정말로. 정말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다음 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에 항상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드디어 21만 명을 넘었어요. 근데 이 21만 명에서 이 구독 진짜 좋아요가 200개가 되고 막 5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타가지고 사실상 이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좋아요를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위해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셔가지고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지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욱더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올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보유라고 한마디씩 적어주시고 또 힘내라고 보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한 글자씩 또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제 목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 시장에서 외인들이 주가를 상방, 지수를 올라갈 거야 라고 상방에다 배팅을 걸어놓고 옵션으로는 하방 해지 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달러 선물을 매수했어요. 즉 환율을 사실상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환율을 다시 올려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결론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 지수는 올리는데 세게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리는 척 낚시를 한 다음에 자기들 환율 올려가지고 뭐 하겠다? 이득만 챙겨가겠다. 그 이득만 챙겨가기 위해서 진짜로 금요일에 낚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굳이 여러분 8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로건킴의 8월 20일 영상 꼭 한번 찾아보고 오늘 영상 보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신다는 점 한번 은근슬쩍 말씀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요일 시장에 낚시가 진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자, 문제는 외인들의 스탠스가 바뀝니다. 보시면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순 매도를 했어요. 4,400억가량 매도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달러 선물에서 매도를 했어요. 달러 선물에서 4,400억을 다시 매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걸까? 분명히 목요일만 해도 다시 달러 선물을 매수하고 코스피는 약간 조금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희망 아닌 희망을 주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또 골치 아프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해석을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외인들이 코스피를 팔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롱 포지션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게 목요일까지만 해도 27,000계약이었어요. 근데 다시 8,000계약 넘게 매수하면서 31,000계약을 지금 다시 보여주면서 주가는 어쨌든 대한민국 시장을 롱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달러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원화를 묶어놨어요. 이걸 락인 시켜놨다 그럽니다. 묶었다. 자, 원화를 묶었다라는 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자, 종합해보면은 그러면 선물로 롱 포지션을 갖고 가서 원화를 1385원 또는 4원대에서 묶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방 라인에 방어선을 쳐놨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정확히는 지수를 올려가지고 길게 이렇게 올리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간 보듯이 약간 올려가지고 살짝 요런 식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요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래로는 하방 지지라인 갖췄다. 뭘로? 환율로. 그러면서 선물로 롱 포지션 가져가고. 자, 코스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코스피에서 결국 매도했잖아. 근데 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아까 말했죠 여러분. 결국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외인들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달러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진짜로 뭐 진짜 커넥션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기관에서 정확히는 기관 금투랑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를 매수해줍니다. 매수해줘요. 약간 합작 느낌이에요. 합작 작전.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 뭘 유도합니까? 외인들은 자 이렇게 지수를 살짝 끌어올릴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하방 방어선까지 쳐줄 테니까 그러면 기관 너네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뭘 유도하냐? 롱 쇼스퀴즈를 유발한다. 자 마치 조금 뭐 창과 방패에 막 모순적이죠. 롱인데 쇼스퀴즈. 자 쉽게 말해서 외인들은 길게 가져가지만 기관은 여기서 나중에 쇼스퀴즈 치란 얘기예요. 환매수 하란 얘기입니다. 환매수 해가지고 뭘 가져가냐? 차익거래 하란 얘기예요. 그게 기관 외인이 아마도 기관한테 주는 어찌 보면 약간 기회라고 해야 되나? 네, 요렇게 저는 그 의도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외인들이 시장 판때기를 깔아놓고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관은 나중에 여기서 딱 주가 올라가다가 쇼스퀴즈 딱 쳐가지고 차익거래 나와서 그냥 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지금 현재 구간이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그게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다소 긍정적입니다. 8월 20일만 해도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에요. 왜냐?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주면 자 주가를 은근슬쩍 끌어올려 준다라면 이거를 반도체에서 사실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반도체로 사실상 기대감을 계속 유도하겠죠. 기대감. 주가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유도를 쭉쭉 해줘요. 근데 다음 주가 뭡니까? 8월 말입니다. 8월 말. 요때 MSCI 리밸런싱도 있어요. 자, 근데 마침 MSCI 리밸런싱이 있겠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사실상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슬슬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걸 유도합니다. 뭘로? 환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자, 환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을 유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로 유도를 한 다음에 반도체 위주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뭐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반도체가 슈팅하고 상승 안착하면은 그 다음에 뭐다? 바로 인프라 관련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여러분 그냥 무작정 계속 천년만년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반도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바로 인프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 8월 20일에 제가 낚시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맞춘 거 어느 정도 자랑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맞췄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는 횡보 해봤자 여기에요. 사실 슈팅할 일은 잘 없습니다. 갑자기 슈팅은 안 나올 거예요.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살짝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횡보하다가 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 결국 인프라 쪽에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MSCI로 인한 이 자금이 반도체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전망이에요. 반도체로 쏠리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로 쏠리는 건 오로지 외인과 기관 얘네뿐이에요. 얘네가 알아서 기관 얘네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알아서 하고 그 패시브 자금은 자기들이 인프라 쪽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웬만해선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진짜로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쉽게 말해 언제 추매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 횡보할 때 더 중요합니다. 횡보할 때. 이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 며칠 전? 한 지난주인가 영상에서 제가 그랬어요. 1차 바닥이고 2차 바닥이라고 그랬어요. 2차 바닥. 저는
1차 바닥은 지났고 이제 2차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계단식 상승이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근데 이 계단식 상승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슈팅 나오는 계단, 진짜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계단을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심, 집중도 이런 것들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펀더멘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이 뭡니까? 우리 처음에 이 종목 살 때 그 기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SMR이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 계속 지어지고 있고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기는 그만큼 우리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부족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전력난은 심각한 상태고 계속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펀더멘탈과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심지어 수급적인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추매, 매도 타점 진짜 잡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 못 잡고 간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가는 거 구경만 하는 겁니다. 닭 쫓던 멍멍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추매나 매도 타점 이 진짜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도 그러니까 타점을 잡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제가 실전 투자대에서 어떠한 결과를 낸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도대체 추매나 매도 타점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획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증명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제 아마도 타점일이라 생각합니다.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내가 현재 금액에서 이 타점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크게 보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타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지라인과 현재 금액에서 1차 지지라인과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 그 다음에 이제 2차 자 다음 1차 저항선 1차 저항선이 어디냐 다음 2차 네 딱 잡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차트를 다시 확대해 가지고 딱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저항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저항선은 8만원입니다. 8만원 그 다음에 1차 저항선은 어디냐 바로 78,000원 78,000원. 그리고 자 1차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은 7만원. 다음 2차 지지라인은 68,000원. 네 요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타점이에요. 타점. 아니 추세선 4개 꺼놓고 타점이라고 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타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는 거예요. 타점이 뭡니까? 과거에는 지지라인이 되어줬고 또는 저항이 되어줬고 아니면 돌파 시도를 보였다던가 또는 안착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물량이 매집되어 있던 구간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타점이라 그럽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78,000원을 뚫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78,000원은 뭡니까? 과거에는 안착 지지라인이 되어줬던 자리고요. 또는 한번 돌파 시도를 보여줬다가 떨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계속 한번 건드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78,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 물량벽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매집되어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주가를 한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본전 매물 청산 물량이 나오니까 사실상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다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왜? 여기 물량벽이 있으니까 이 물량벽을 만나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현재 구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여러분 8만원, 7만 8천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로.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강조드린 건 이거예요. 제가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정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냐? 바로 평단가가 11만원이나 12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지금 2차 저항선 8만원 잡아드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뚫고 8만원 올라갔습니다. 8만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2차 저항선 올라갔고 8만원 나왔으니까 자 이제 다시 매도 여기서 세력들이 털고 나갈 거니까 우리 매도합시다 이러면 12만원에 가지고 있는 뭐 비중이 심지어 60%에서 한 80% 되는 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귀싸대기 맞으면 안 맞으면 다행이죠. 진짜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2만원에 뭐 비중이 60, 80인데 여기서 8만원에 매도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만약에 지금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와 비중에 맞게 정밀 타점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밀 타점. 내가 타점을 정밀하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심지어 내 평단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십시오. 진짜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에 맞는 정밀 타점을 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100% 정보 제공 차원으로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이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 진짜 정밀 타점 내가 내 평단에 내 비중에 맞는 타점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있는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이라고 문자 아니면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셔서 정밀한 타점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평단과 비중도 같이 적어서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겨놓으셔가지고 진짜 정말 여러분 정말 만약에 비중이 한 60에서 80%야 진짜 근데 평단가가 13만원이야 근데 내 와이프는 몰라 그럼 여러분 와 잘못하면 이거 진짜 쫓겨납니다. 박스만 입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혼도장 찍다 진짜 심각하면 이혼도장 찍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위에 있는 번호 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구간 정말로 승리의 구간으로 잡아가야 된다. 다음 주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반드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그랬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권태로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나를 모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기려면 알아야죠. 그 아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건킴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한번 대응해서 100번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투자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채널 이 지금 영상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아니면 구독 세 가지 뭐 문자 아무렇게나 보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여러분 시장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 매매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13년 전에 한창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펜 대학 다니면서 주식 경연대회 활동할 때 유행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 즉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증시를 제가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미증시 그 첫 번째는 코카콜라의 월봉입니다. 코카콜라의 월봉. 자, 보시면 2012년 7월 요렇게까지 어떻습니까? 주가가 제대로 우상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미증시는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어떤 게 미증시의 알고리즘을 탔냐? 바로 배당주가 탔어요. 배당주가 시장의 알고리즘을 타면서 우상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여기입니다.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알고리즘은 안 돌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 보시면은 2012년 7월까지 코카콜라가 이렇게 쭉 우상향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바로 애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 자, 2012년 당시 애플 어떻습니까? 요때도 시장에 알고리즘이 돌았죠. 애플이 올라가면서 정확히 말하면 기술주에 대한 알고리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2012년 9월까지 제대로 우상향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결론은 뭐다?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즉 시장의 알고리즘 매매가 돌기 시작하면 확실히 그 섹터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라가죠.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제주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유사한 패턴으로 똑같이 올라가죠. 똑같이 쭉 올라갑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바로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바로 SK하이닉스겠죠.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이게 뭡니까? 시장의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 시장이 즉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시장이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본 건 바로 뭐였습니까?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2026년 상반기에 시장이 본 알고리즘은 반도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러면 2026년의 하반기 섹터는 과연 어떤 알고리즘을 탈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026년 하반기에 탈 알고리즘,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탈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우리는 미리 알고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종목에 연관되지 않아도 섹터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준비한 게 2026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 상반기 한국 증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를 제가 클릭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스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AI가 유행하면서 결국 시작된 전력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칠링, 그리고 반도체, 로봇까지 이 알고리즘을 다 정리해 놨어요. 정확히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시장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몇 월부터는 몇 월까지 아무래도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과 반대로 가지 마세요. 시장과 반대로. 시장은 쉽게 말해서 AI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고 있는데 나 혼자 2차 전지를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소외가 돼요. 소외되면 당연히 수급이 안 들어올 거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돈이 안 벌릴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뭐하러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계좌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따라가는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스텝 파일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방식을 알려드리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아니면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이렇게 3개로 아무렇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핵점, 숫자 1번, 구독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어주시고 댓글에다가 구독 아니면은 숫자 1번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확인해가지고 요 파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 파일 진짜 시장이 다음 알고리즘으로 뭘 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다시 어떤 섹터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에 구독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댓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요 파일 무료로 그냥 배포해 드린다는 점,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다음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 시장이 이제 반도체 다음에 과연 어떠한 섹터에 수급이 집중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